현재 10월 중순과 말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알트코인 현물 ETF의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상품이 포진되어 있는 것은 솔라나와 XRP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품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알트코인이 새로운 변혁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들이 승인하기 전에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도 열어두고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정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자, 우리 촬영 시점 기준으로 9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던 FOMC 미팅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FOMC 미팅 이후로 사실은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가격 방어를 잘 해내고 있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하방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갈 길이 더 멀리 남아있는 그런 국면들로 전환을 했습니다. 즉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한 단계 또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중요한 거시경제 이벤트를 마무리했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또 술술 잘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주 발표되는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지표 결과에 따라서 올해 50bp나 가능성이 75bp가 될 수 있고 25bp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시즌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현재 어떤 추이에 있는지, 상승 국면에 있는지, 조정 국면에 있는지, 과연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10월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9월이 역사적으로 약세 국면을 보였던 달인데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분기별로 살펴보면은 3분기 성과가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7.77%로 근 4년 동안에, 즉 이번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한 발 더 가는데요. 81.92%로 역사상 3분기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뭔가 꿈틀꿈틀하면서 변화의 구간들을 모색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유동성 장세죠.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10월에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알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현재 10월 중순과 말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알트코인 현물 ETF의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상품이 포진되어 있는 것은 솔라나와 XRP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품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알트코인이 새로운 변혁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들이 승인하기 전에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도 열어두고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더리움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제가 최근에 영상을 다룰 때마다 꼭 이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3프로TV에서 여러 가지 이더리움과 관련된 또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톰 리라고 해서 펀드 스트렛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비트마인 이사회의 의장으로 있는 톰 리의 의견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월가는 지금 실물 세계를 디지털화하는 중이고 이더리움이 이 기조에서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현재 이더리움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하는 중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앞으로 3개월 안에 엄청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톰 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국면들이 대세 상승장의 기운과 함께 일어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톰 리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비트마인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집하면서 현재 이더리움 보유량이 210만 개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같은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시계를 조금 더 돌려서 3분기 한번 살펴보시면은 3분기에도 기업 재무 관점에서의 폭발적인 매수들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기업들이 물량을 담았다라는 건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한번 비교해 봤더니 2분기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월등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3분기에 들어서면서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기업들의 재무 관점 채택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더 능가했죠. 비트코인에는 스트레티지가 중심이 되고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들이 합류를 했다면은 이더리움은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게이밍, 이더머신 이런 회사들이 정말 짧은 기간에 아주 폭발적으로 매집하는 정황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들이 4분기에 더 주춤할까요? 생각해보면 유동성 장세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집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4분기 톱니가 이야기하는 이 3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펀더멘탈 2가지 정도만 더 살펴볼 텐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더리움이 월가의 어떤 기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165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30억 달러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니까 뭐 큰 금액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금액이 무려 4조 원입니다. 자, 4조 원이 일주일 사이에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신규 발행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폭발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10,000개에서 10만 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이 지갑에서의 물량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은 꾸준히 상승 국면에 있다. 현재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국면들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펀더멘털 지표는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또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플랫폼입니다. 킬륜이 취약성 공격을 당하면서 밸리데이터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 모두 다 스테이킹 해제를 위해서 지금 대기열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무려 46일을 기다려야 할 만큼 대기 물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물량들이 모두 다 뭐 매도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보안성에 대한 취약점들이 일정 부분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물량들 중에서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고 매도하는 물량들도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관련해서 매매 관점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볼 텐데요.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 한번 살펴볼 텐데 바이낸스 거래소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이 정점을 찍었던 요 구간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면들을 보였고 현재 상당한 수준의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관심도와 투심이 단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투심이 꺾이고 나서는 다시 반등 국면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 구간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시점부터 해서 유동성 장세에서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도 충분히 미결제 약정이 식은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더리움 관련해서 펀더멘탈과 단기적인 변동성과 관련한 지표들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이더리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새로운 국면으로의 어떤 전환들 그리고 근본적인 변환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 그 비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솔라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더리움이 재무 관점에서 활발하게 채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솔라나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무 관점에서 채택되는 그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ETF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현재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행에도 가장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되는지 그 여부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그 전후의 움직임들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몇몇 중요한 기업들이 뭔가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갤럭시 디지털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솔라나입니다. 갤럭시 디지털이 지난주에 24시간 동안 120만 솔라나를 추가 매수했고요. 한 주 동안에 총 650만 솔라나를 매수를 하면서 솔라나 재무 전략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워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도 동참을 하면서 16억 5천만 달러 물량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40억 달러 이상을 자본을 모아서 솔라나에 더 추가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기업들 중에서 포워드 인더스트리는 솔라나 비축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기반 디파이 생태계에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게 솔라나 재무 전략을 추진하겠다 선포를 했죠. 판테라 캐피털은 아직까지 본인들의 자본을 본격적으로 솔라나에 다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솔라나를 매집할 수 있는 자본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판테라 캐피털의 CEO인 댄 모어헤드는 향후 4년 내 비트코인이 최대 7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반드시 간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댄 모어헤드의 선구안이 얼마나 뛰어난가. 비트코인 가격이 104달러이던 그 당시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를 조성했고, 그때 목표 가격을 5,000달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5,000달러보다도 지금 월등하게 더 상승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너무 비싸다, 더 오를 만큼 다 올랐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끝을 지금 가늠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라나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펌프다펀의 거래량이 다시 상승 중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펌프다펀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민코인이 부활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솔라나 생태계가 부활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과거에 펌프다펀이 계속해서 화랑을 누리면서 솔라나도 수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민코인이 조금씩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앞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1680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라나 생태계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공급이 133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절대 수치로는 턱없이 작습니다. 하지만 상승률로 따졌을 때는 솔라나가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솔라나도 계속해서 펀더멘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솔라나 마지막으로 솔라나의 상승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알트코인의 전체적인 추이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가격 비율이죠. 그러면 솔라나는 어떻게 될까요? 솔라나 대 이더리움 가격 비율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보시면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정배열이 차츰 형성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정배열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즉 솔라나가 이제 조금씩 태동을 하면서 상승의 움직임에 어떤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10월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은 이벤트들, 중요한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솔라나이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솔라나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내일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